안녕하십니까. 송호연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파이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리드에서 VP of AIOps를 맡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제가 사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커리어에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이제 주니어분들이나 뭐 많은 대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으신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이 머신러닝 업계가 초기이고 아직 이제 잡혀 나갈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로드맵 자체가 이제서야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깃허브에서 이제 크리스의 ML 엔지니어 로드맵이라는 이제 깃허브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어 주니어 분들한테 아니면 대학생 분들한테 혹은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 어떻게 머신러닝 엔지니어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와 경영과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복수 전공을 한 이유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되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음 빅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친구한테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기능들을 좀 최적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 추천 리스트를 만드는 친구 추천 기능도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면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예측해서 이제 고객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탈 복귀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로 이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뤘었는데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요. 결국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로 커리어를 전환해서 플로바 AI의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로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이제 구글의 이제 기술을 약간 대변해 주는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리드 이제 산타 트윅으로 유명한 이제 교육 에드테크 회사에서 VP of AIOps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손정희 회장님한테도 투자를 이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이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주제는 이제 커리어잖아요.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돌이켜 보면은 '아, 그 결정만 안 했으면은 지금 더 잘 됐을 텐데.' 혹은 '그 결정이 나의 신의 한 수였어.'라고 회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지금껏 저질렀던 실수들도 많아요. 실수들도 많고 잘했던 선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주니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작은 조언들, 그리고 이제 제가 비교적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일찍 시작했는데요. 이런 커리어를 일찍 시작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쪼금 공유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친구처럼 커리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조금 가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면요. 과학기술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가치란 무엇이냐? 돈 혹은 고객 만족 혹은 사회적 가치를 뜻합니다. 자, 일단은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돈, 사회적 가치, 고객 만족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생각을 하죠. 매출. 혹은 이제 고객 만족이라 했을 때는 뭐 게임의 리텐션 같은 거, 서비스의 리텐션 같은 거겠죠. 우리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일단은 엔지니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가치 있는 문제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은 소 잡는 칼입니다. 작은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가치를 판단을 하시고 이 문제가 머신러닝 비싼 칼로 풀었을 때 그거를 상회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가치 있는 일에 돈 되는 일에 기술을 써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 당연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매몰되다 보면 항상 놓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가면 좋은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회사 선택 기준에서 사실 제가 회사를 선택한 기준도 동일한 맥락에서 선택을 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회사의 핵심 역량이 머신러닝인가? 다른 말로 해서 회사가 머신러닝으로 돈을 벌고 있냐? 여기서 많이 갈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불만들 혹은 이제 글들을 백오피스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필터링 해줄 수 있게 하는데 머신러닝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운영의 효율화를 해준다는 면에서 운영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핵심적인 임팩트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핵심 역량, 핵심 비즈니스가 머신러닝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머신러닝으로 돈을 벌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설명했던 게 회사엔 두 가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데이터가 없거나 두 번째, 데이터를 쓸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웬만한 머신러닝 회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겠지만 데이터가 계속 발송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결국 왜냐면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회사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회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대표님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그냥 박사급의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앉혀 놓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을 쓰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기술이 서비스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간극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또한 이제 리서치와 프로덕션의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이 표준화 프로세스를 바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회사 혹은 대표님이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 회사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성장하기 좋은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루이드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또 저는 약간 추가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뭐냐면은 제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가. 저는 대략 한 3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30% 이상의 이제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지를 이제 회사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주니어 관점에서 이제 커리어를 잡아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주니어 성장의 핵심은 최고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좋은 사수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주니어 분들한테는. 일단 사실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도 연봉 초봉이 높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에서 이제 시작해야지 연봉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 가설은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니어가 오자마자 보고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 기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거를 그 사람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동료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하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최고의 동료분들은 아주 좋은 회사에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니어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최고의 동료분들이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은. 그래서 주니어 분들을 인터뷰할 때는 핵심적으로는 기본기를 봅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상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경험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본기를 많이 보는데요. 주니어 분들의 인터뷰는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가 이제 GitHub에 크리스 ML 엔지니어 로드맵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해놨거든요. 여기서 GitHub 크리스 ML 엔지니어 로드맵.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둔 게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스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이 기본이에요. 뭐 다른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그냥 파이썬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모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 떨어지는 점들이 많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파이썬을 잘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은. 두 번째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교에 오니까 아, 뭔가 이제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라는 점을 깨닫고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컴퓨터공학이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어요. 근데 제가 머신러닝에 빠지고 나니까 결국은 이 리니어 알제브라, 확률 통계, 최적화 이론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이 순서대로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라는 거는 행렬 곱슬 가장 최소의 단위가 이제 perceptron이잖아요. perceptron이 이제 행렬 곱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니어 알제브라가 바로 딥러닝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GPU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리니어 알제브라, 행렬 곱슬 병렬로 엄청나게 대규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GPU다 보니까 GPU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뭐 확률 분포들이 다 확률 분포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 민 스퀘어드 에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률 통계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옵티마이제이션 theo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미분으로 이 backpropagation을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이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공업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로 끝났다고 하면은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 질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텐서플로우를 원래는 많이 썼지만 요즘은 뭐 회사들이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이토치. 뭐 구글 잭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잭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저는 이제 생각나는 건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도메인에 따라 다른 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딥러닝 이제 이한국 펠로의 딥러닝 좀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하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실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지도학습이에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쓸 줄 아셔야 되고요. 뭐 백엔드 엔지니어든 누구든 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분투를 제가 레코멘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GPU를 사용을 할 때 엔비디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우분투 기반이라서 GPU 설정할 때 우분투가 좀 편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예전에 그냥 회사에서 다녔을 때 썼던 것들은 대부분 센토OS였는데 요즘은 도커라이즈하고 쿠버네티스 띄우는데 알파인도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부를 하실 텐데 왜냐면 요즘은 백엔드 엔지니어든 어디든 간에 다뭐 GCP 쓰고 AWS 쓰고 애주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잘 다루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익혀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쓰면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이제 서비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AWS에서는 S3, GCP에서는 뭐 GCS, 구글 스토리지. 그다음에 애저에서는 블롭셀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GPU를 관리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클라우드 GPU VM들을 좀 다루는 방법들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메이지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글 버텍스 AI라든지 AWS SageMaker 혹은 Azure의 뭐 Automated ML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커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걸 모르면 요즘엔 백엔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입니다. 도커 같은 경우는. 네, 도커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최신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이 됐죠. 자, MLOps 베이직 몇 가지, MLOps 베이직으로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이제 모델 서빙. 우리가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 때 있어서 다른 건 다 안 만들어도 서빙을 안 만드는 건 말이 안 돼요. 일단은 서빙을 해야지 뭔가 머신러닝 모델이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모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모델 교체하기 편하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ML플로우를 쓰긴 하는데 벤토ML도 상당히 매력적인 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익스페리먼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웨이트 앤 바이어스, 넵튠스, 세크렛. 실험을 우리가 돌리고 나서 실험들이 여러 개 쌓였을 때 실험들을 어떤 파라미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익스페리먼트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앤 바이어스 좋아하긴 합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주니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 결과를 책임지는 어,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 조직을 코스트 센터에서 리비뉴 센터로 만드는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이것의 핵심적인 효용은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옛날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던 자동차 제조 공정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서 엄청나게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드 자동차가 성공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생산성에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도입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AI 모델의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실 줄 아셔야겠죠. 일단은 이제 뭐 데이터를 들어와서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거친 다음에 모델 레지스트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퍼런스 서버에다가 모델을 로드한 다음에 뭐 이런 모델의 프로모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 설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모델 A/B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리드 같은 경우는 모든 AI 모델에다가 A/B 테스트를 기본으로 태웠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델이 만들어내는 이제 리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다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리서처분들이 만들어낸 모델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리서처분들이 논문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 모델이 어떠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냈는지를 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조직을 수익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A/B 테스트 안 하면은 이거를 잘
해낼 방법이 잘 안 떠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 인프라 서버에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프라 서버가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시계열 데이터와 피처 데이터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동적으로 로드하면서 이제 페일오버 구조도 많이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모델이 실패했을 때 이중으로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업타임을 최대한 높여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들을 로드를 하면서 A/B 테스트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추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물론 군데군데 복잡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A/B 테스트를 충실히 잘 돌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이 가져다 주는 이제 실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루이드가 채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areer.read.com으로 가시면은 이제 리드에 대한 좋은 소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리드에 미국 오피스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데 비자 지원도 가능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시다. 물론 거기 가서 나중에 다른 회사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커리어를 쌓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희 회사에 오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한테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 360만 원 정도 상당의 영어 집중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무제한 도서 및 강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개발자 전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시니어 채용 공개 채용에서 되시는 분들에게는 스톡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평균 연봉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단은 최대 연봉 하면은 뭐 최대 연봉 50%는 어느 회사나 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균 연봉 인상률이 높은 편이고요. 또한 이제 인센티브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피스가 진짜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역 동상역의 더블 역세권에다가 약간 호텔 뷰를 자랑하는 이제 회의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건데 뭐 조금 적게 일하고 다른 날 길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근무할 때는 1.5배 연차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버닝하고 크런치 모드로 주말 녹음을 좀 하시다 보면은 연차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여행을 길게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또한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career.read.com 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요즘 약간 채용 전략 이런 거, 네, 기술, 테크, 컬처, 테크 브랜드 이런 것들 조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네, 리크루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뭐 저에게 연락을 따로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